갈 곳도 없고 오는 사람도 없어요. 이 말은 소설 속 문장이 아닙니다. 요양병원 병실에서 실제로 한 할머니가 하신 말입니다. 자식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아들 둘, 딸 하나. 모두 살아있고 연락도 됩니다. 그런데도 왜 이 할머니는 하루 종일 병실 창가에 앉아 복도만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양원은 어쩔 수 없을 때 가는 곳이다. 자식들도 바빠서 못 오는 거다. 하지만 요양병원에서 매일 부모와 자식을 지켜보는 의사들의 말은 다릅니다. 요양원은 갑자기 가는 곳이 아닙니다. 병 하나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요양원은 30년 동안 쌓인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마지막에 드러나는 공간입니다. 오늘은 요양병원 의사가 직접 본 믿기 힘든 현실을 바탕으로 왜 많은 부모들이 갈 곳도 오는 사람도 없는 노후를 맞이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요양원에 가지 않고 늙어서도 자식이 보고 싶어하는 부모로 남을 수 있는지 차분히 그러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바로 우리 모두의 미래 이야기입니다. 1. 요양병원 의사가 본 가장 잔인한 현실.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은 매일 같은 장면을 봅니다. 아침 회진 시간. 병실 문은 열려 있는데 침대 옆 의자는 늘 비어 있습니다. 처음 입원했을 때는 다릅니다. 자식들이 옵니다.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금방 나아지시죠? 과일도 들고 오고 반찬도 싸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방문은 점점 뜸해집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그리고 어느 순간 아예 오지 않게 됩니다. 이때부터 환자의 상태는 달라집니다. 병이 갑자기 악화된 것도 아닙니다. 약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식사를 남기기 시작합니다. 재활치료를 거부합니다. 말수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의사들은 이 변화를 이렇게 부릅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진 상태. 2단계에 들어가면 약을 아무리 바꿔도 회복 속도는 느려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감각이 사라지는 순간 살아야 할 이유를 잃기 때문입니다. 요양병원에서 가장 자주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괜히 고생만 하네. 이 나이에 뭐가 달라지겠어. 이제 그냥 버티는 거지.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의사들은 압니다. 이분은 병보다 외로움과 체념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더 잔인한 현실이 있습니다. 이분들 중 대부분은 자식이 없는 분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이 있고 연락도 되는 분들입니다. 문제는 자식이 못 오는 게 아니라 점점 안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노후의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2. 요양원에 가는 어르신 90% 가족이 보낸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양원은 본인이 선택해서 가는 곳 아니야? 현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가족의 결정입니다.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부모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버릴 마음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버틸 수 없어서입니다. 낮에는 일을 해야 하고 밤에는 집을 지켜야 합니다. 하루 이틀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간병은 몇 달, 몇 년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은 점점 지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맡기고 다시 모실게요. 하지만 요양원에 들어가는 순간 생활 리듬이 완전히 바뀝니다. 부모는 시설의 시간표에 맞춰 살게 되고 자식은 방문객이 됩니다. 이때부터 관계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부모는 기다리는 사람이 되고 자식은 미루는 사람이 됩니다. 요양병원 의사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양원은 갑자기 가는 곳이 아니다. 그 이전에 이미
집에서의 돌봄이 무너졌고 가족 간의 감정이 소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이것입니다. 서로 지쳐서 그래. 싸우느니 맡기는 게 낫지. 이 말 속에는 누구의 잘못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요양원은 가족이 포기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느낄 때 선택되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대부분 갑작스러운 병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구조와 관계의 결과입니다. 3. 왜 자식은 부모를 외면하게 되는가?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자식들은 정이 없어. 자식이 부모를 버린다. 하지만 요양병원 현장에서 보는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자식들은 처음부터 부모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버티다 지쳐서 멀어집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노후 준비는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의사들이 가장 자주 듣는 자식들의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가면 아무 말도 못하고 와요. 죄책감만 커집니다. 이건 무관심의 언어가 아닙니다. 감당 불가의 신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인생 중심에 너무 오래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는 그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40대, 50대가 되었을 때도 부모가 여전히 결정의 중심, 감정의 중심에 있으면 자식은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늘 걱정한다. 늘 조언한다. 늘 너 잘 되라고 말한다. 부모 입장에서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끝나지 않는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부모가 아프기 시작하면 그 부담은 2배, 3배가 됩니다. 이때 자식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생깁니다. 내가 옆에 있으면 더 잘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럴 자신이 없다. 그래서 멀어집니다. 이건 버림이 아니라 도망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가 아픔을 이야기하는 방식입니다. 나 아프다. 이제 나밖에 없다. 너라도 와야지. 이 말들은 부모에게는 외로움의 표현이지만 자식에게는 정서적 요구로 들립니다. 자식은 부모의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외로움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피하게 됩니다. 요양병원 의사들은 이 순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부모의 의존이 자식의 회피를 만든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돈을 모으고 아무리 건강을 챙겨도 노후는 외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이 악순환을 끊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 요양원 가지 않는 노후의 핵심 조건. 1. 건강. 요양원에 가는 가장 큰 이유는 나이가 아닙니다. 병 때문만도 아닙니다. 요양원을 부르는 진짜 이유는 혼자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병만 없으면 괜찮다. 하지만 요양병원에서 보면 큰 병 없이도 요양원에 가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걷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다. 자주 비틀거리거나 넘어진다. 혼자 씻고 옷 갈아입기 어렵다. 약을 스스로 관리하지 못한다. 이건 질병 진단서에는 잘 안 적히는 변화들입니다. 하지만 이 4가지가 무너지면 가족은 선택을 합니다. 집에 두는 게 더 위험하다. 이 순간부터 요양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노후 건강관리의 핵심은 병을 막는 게 아니라 기능을 지키는 것입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이 4가지 기능이 요양원 입소 여부를 가릅니다. 첫째, 하체 근력입니다. 다리 힘이 무너지면 낙상 위험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둘째, 균형 감각입니다. 어지럼증은 사고의 시작점입니다.
셋째, 손의 힘입니다. 젓가락, 단추, 약통. 손이 약해지면 생활이 무너집니다. 넷째, 일상 동작의 독립성입니다. 혼자 일어나고, 혼자 씻고, 혼자 외출할 수 있는지. 이 네 가지 중 두 가지만 무너져도 가족은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가지 않으려면 복잡한 운동이 필요 없습니다. 매일 걷되 속도를 유지할 것. 의자에서 하루 10번 일어났다 앉기. 한 발로 10초 버티기. 손에 힘주는 동작 매일 반복하기. 이건 운동이 아니라 생활 기능 훈련입니다. 요양병원 의사들이 부모님께 꼭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은 오래 사는 조건이 아니라 집에서 살 수 있는 조건입니다. 5. 요양원 가지 않는 노후의 핵심 조건. 2. 돈보다 현금 흐름.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집도 있고 평생 모아둔 돈도 있다. 그런데도 요양원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은 있어도 매달 쓸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후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는 가난이 아닙니다. 현금이 멈춘 상태입니다. 집은 있지만 팔 수 없습니다. 예금은 있지만 한 번 깨면 불안합니다. 그러는 사이 병원비, 약가, 간병비는 매달 빠져나갑니다. 이때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괜히 돈 쓰지 말고 자식한테 손 벌리기 싫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로 흘러갑니다. 현금 흐름이 없으면 결국 자식이 관리자가 됩니다. 병원비를 대신 결제하고 약을 대신 챙기고 생활비를 대신 계산합니다. 이 구조가 시작되는 순간 자식은 불안해집니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 그리고 자식이 가장 두려워하는 선택이 나옵니다. 차라리 시설이 낫지 않을까? 요양병원 의사들이 말하는 현실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집에서 사느냐, 시설로 가느냐를 가릅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통장에 매달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는가? 국민연금, 개인연금, 기초연금, 임대 수입, 정기적인 현금성 자산. 금액이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한 흐름입니다. 이 흐름이 있으면 부모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생활은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이 한 문장이 자식의 부담을 절반으로 줄입니다. 그리고 부담이 줄어든 자식은 부모를 시설이 아닌 사람으로 대할 여유가 생깁니다. 노후에서 돈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식에게 관리 대상이 되느냐, 독립된 어른으로 남느냐의 문제입니다. 6. 늙어서 자식이 좋아하는 부모의 공통점. 요양병원에는 이상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병, 비슷한 입원 기간인데 어떤 어르신은 자식이 자주 찾아옵니다. 어떤 어르신은 거의 오지 않습니다. 의사들은 이 차이를 오래 지켜보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자식이 자주 오는 부모는 자식을 의무로 부르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밖에 없다. 내가 안 오면 나는 끝이다. 부모한테 이 정도는 해야지.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와줘서 고맙다. 바쁜데 괜히 오지 마라. 나는 괜찮다. 이 말의 차이가 관계를 완전히 바꿉니다. 자식 입장에서 부모를 만나는 이유가 책임이 아니라 선택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부모들은 늙어서도 자기 삶의 중심을 놓지 않습니다. 병실에서도 하루 루틴이 있고 작은 즐거움이 있고 스스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자식이 잘 오지 않는 부모에게서는 자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나는 할 게 없다. 너희만 잘 되면 됐다. 이 말은
부모 입장에서는 희생처럼 들리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짐을 넘기는 말로 들립니다. 요양병원 의사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 앞에서 자기 삶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그 순간부터 자식은 부모를 만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돌봐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늙어서도 자식이 좋아하는 부모의 세 번째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감정을 조절할 줄 압니다. 아프다고 매번 말하지 않습니다. 외롭다고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불안을 자식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 감정은 자기 안에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건 강해서가 아닙니다. 자식에게 부담을 넘기지 않겠다는 배려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말합니다. 가면 마음이 편하다. 오히려 내가 쉬다 온 느낌이다. 이 부모들은 늙어서도 사람으로 남습니다. 시설 안에서도 관계 안에서도 주체로 남습니다. 7. 지금 당장 바꿔야 할 노후 태도 5가지.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는 돈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완벽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부터 태도만 바꿔도 노후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첫째, 자식이 나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이 생각이 남아있는 순간 모든 말과 행동이 부담으로 전달됩니다. 자식은 사랑보다 의무를 먼저 느끼게 됩니다. 둘째, 도움을 받았다면 반드시 고마움을 표현하십시오. 미안하다보다 고맙다가 훨씬 강합니다. 고마움은 관계를 이어주고 미안함은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셋째, 아픔으로 관심을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아프다는 말은 처음에는 걱정이지만 반복되면 회피의 이유가 됩니다. 아픔은 전달하되 의존으로 바꾸지는 마십시오. 넷째, 하루에 하나는 내 삶의 즐거움을 만드십시오. 작아도 됩니다. 산책, 라디오, 글쓰기, 그림, 손운동. 자기 삶이 있는 부모는 자식에게 숨 쉴 공간을 줍니다. 다섯째,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구조를 설계하십시오. 건강, 돈, 생활. 이 3가지를 조금씩이라도 스스로 관리하려는 태도가 가장 큰 효도입니다. 노후는 도움받지 말라는 시간이 아닙니다. 도움이 의존이 되지 않게 관리하는 시간입니다. 이 5가지만 지켜도 요양원에 가는 시점은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클로징. 요양원에 가는 것이 불행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장 안전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맞는 노후는 대부분 외로움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요양병원에서 가장 마음 아픈 순간은 아픈 장면이 아닙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을 때 그 침묵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은 자식을 탓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 스스로 노후를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준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집에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돈을 준비하는 것은 많이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태도를 바꾸는 것은 존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영상이 끝난 뒤 오늘 밤 단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자식에게 부담이 되는 부모인가, 보고 싶은 부모인가? 이 질문에 조금이라도 고개가 멈칫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노후는 이미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지금부터의 선택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과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요양원에 가지 않기 위해 70세 이후 반드시 점검해야 할 현실 체크리스트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